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PF 부실이 환율을 흔드는 순간 외환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PF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외환 안전장치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건설사만의 손익이 아니라 금융권의 신용 비용을 통해 환율과 외화 유동성에까지 전이되는 금융 시스템 사건입니다. PF 손실은 원화자산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외화 조달 비용 상승과 위험 회피 심리를 통해 달러 수요를 키우며 시장 금리와 스프레드를 동시에 흔듭니다. 외환 위기는 언제나 외화가 부족해져서가 아니라 외화를 빌려주던 쪽이 갑자기 빌려주지 않아서 터집니다. PF 부실이 커질수록 국내 금융기관의 위험 프리미엄이 오르고 그 위험 프리미엄은 외화 차입 롤오버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외화는 심리와 숫자가 결합된 시장이며 PF는 그 심리를 흔드는 대표 입력값입니다. 지방정부 재정과 생활권 권력까지 연결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상 유무는 326조 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도시개발 인허가 주거 교통 복지의 집행은 대부분 지방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PF가 흔들리면 지방의 세입 세출과 지역 금융의 건전성이 동시에 흔들려 지역발 리스크가 전국발 외화 리스크로 바뀌는 경로가 열립니다. 숫자가 말하는 PF의 현재 위치와 꼬리 위험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6.4조 원, 연체율은 4.24%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점 신규 취급은 분기 20.6조 원으로 제시되어 연착륙 중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숫자의 본질은 평균이 아니라 분포의 꼬리입니다. 꼬리는 이미 경고를 보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4조 원, 연체율은 32.43%로 제시되어 있고 토지 브릿지 본 PF의 취약 구간이 어디인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PF는 구조상 선순위보다 후순위, 중공전보다 착공전, 본 PF보다 브릿지에서 먼저 깨지며 그 조각들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PF는 대출잔액만 보면 작게 보이지만 익스포저로 보면 커집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07.9조 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중 UEC 부실 우려 D 구간이 18.2조 원, 비중 10.2%로 제시됩니다. 손실은 잔액이 아니라 익스포저에서 발생하며 손실은 다시 대손 비용을 거쳐 자본과 신용 등급을 압박합니다. PF 부실이 외환 위기로 번지는 4단계 전이 경로입니다. 첫째 단계는 원화 신용의 훼손입니다. PF 부실은 대손 충당금 확대로 나타나고 충당금 확대는 이익과 자본을 동시에 깎습니다. PF 관련 충당금 적립금이 11.8조 원 수준까지 누적되고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이 6.36%로 제시된다고 설명됩니다. 이 숫자는 버틸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계는 조달 구조의 경색입니다. 신용 비용이 커지면 시장성 조달의 금리가 먼저 뜁니다. PF의 손실이 커질수록 은행채, EP, ABCP 회사채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의 조달이 먼저 끊기며 그 불꽃이 은행권의 유동성 부담으로 전이됩니다. 이때 원화 유동성 위기가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로 바뀌는 지점이 생깁니다. 셋째 단계는 환율의 비선형 반응입니다. 투자자와 예금자는 숫자보다 방향에 반응합니다. PF 부실이 심화되면 CDS Credit Default Swap와 외화 조달 스프레드가 움직이고 외국인 자금은 주식 채권에서 해지 비용이 덜 드는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외환 시장은 기대의 시장이라서 한번 흔들리면 해지 수요가 달러 수요를 더 키우는 자기 증폭이 가능합니다. 넷째 단계는 국가 방화벽의 소모입니다. 2025년 11월 말 외환 보유액은
4,406.6억 달러로 제시됩니다. 2025년 3분기 말 대외 채무는 7,387억 달러, 단기 외채는 1,026억 달러로 제시되며 단기 외채 총외채 비중 22.7%, 단기 외채 외환 보유액 비율 40.7% 같은 지표도 함께 제시됩니다. 숫자만 보면 방화벽은 존재하지만 PF가 금융 시스템 신뢰를 갉아먹으면 보유액이 있어도 시장이 불안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은행별 PF 관련 현황은 PF보다 부동산 익스포저로 읽어야 합니다. 은행권은 일반적으로 PF를 직접 쥐는 비중이 비은행보다 낮고 대신 부동산업 대출과 프로젝트 관련 기업 여신 그리고 PF 유동화 연계 익스포저로 위험이 나타납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여신이 2025년 6월 말 219조 876조 원으로 제시되는 보도도 있고 특정 은행의 부동산업 여신이 60조 원대인 사례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PF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민감 여신의 크기 자체가 이미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건전성 지표는 외환 리스크의 선행 지표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국민은행의 고전기 하여신 비율 0.35%, 대손 충당금 전 고전기 하여신 174 진짜 0%가 제시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신한은행 NPL Non-Performing Loan 비율 0.3%가 제시되고 하나은행은 고정이 하여신 비율 0.35% 및 NPL 커버리지 136.0%가 제시됩니다. 우리은행은 2025년 3분기 은행 NPL 비율 0.31%, NPL 커버리지 180.9%가 제시됩니다. 이 숫자들은 지금 당장 은행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손 흡수력의 차이가 PF 충격의 전이 속도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포트폴리오 민감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31%로 제시되는 사례처럼 같은 NPL 비율이라도 포트폴리오의 민감도가 다르면 충격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PF가 흔들릴 때 외환시장에 먼저 신호를 보내는 쪽은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 부동산 민감도가 높은 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은행 순위는 규모가 아니라 집중도로 매겨야 합니다. 위험도는 단일 숫자가 아니라 조합입니다. 부동산 민감 여신의 비중, PF 유동화 연계 익스포저의 크기, 후순위 브릿지 비중, 지역 미분양 민감도, 조달의 시장 의존도, 그리고 충당금 커버리지의 여유가 합쳐져 위험도를 만듭니다. 따라서 실명 서열을 단정하는 방식보다 충격이 올 때 먼저 흔들리는 구조를 제시하는 편이 실증적입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기 쉬운 축은 토지 브릿지 같은 고위험 구간에서 연체가 먼저 나타나는 업권과 연결된 구간입니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2.443% 같은 숫자는 이 구간이 깨지면 은행권도 간접 경로로 무사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축은 조달 구조입니다. 시장성 조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곳 또는 비은행 자회사 증권 캐피탈이 PF 익스포저가 큰 금융그룹이 외환 스트레스의 증폭기가 되기 쉽습니다. 금융당국은 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2025년 15%에서 2030년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며 자기 자본을 더 두껍게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축은 대손 흡수력의 격차입니다. 은행 NPL 비율이 0.3%대라도 커버리지와 포트폴리오 민감도에 따라 PF 충격의 이익 훼손 속도가 달라지고 그 속도는 시장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외환위기 심리는 숫자보다 추세에 반응하며 추세를 만드는 것은 작은 차이의 누적입니다. 미국 벤치마킹은 CRE (Commercial Real Estate) 상업용 부동산을 통화 위기로 번지기 전에 규칙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미국은 PF라는 용어 대신 상업용 부동산과 건설 토지개발 대출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상업다세대 모기지 부채 잔액이 4.88조 달러, 은행 보유 CRE 부채가 1.83조 달러로 제시되는 규모에서도 시스템이 버티는 이유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벤치마킹의 핵심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조기 인식입니다. 충격 시나리오에서 손실이 자본 비율과 유동성 지표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선제적으로 계산하고, 취약 구간에서는 대출 구조와 담보 가정을 조정하며 자본과 유동성으로 흡수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손실이 나면 그때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잘라내는 운영 철학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PF가 외환으로 번지는 경로는 조달과 심리이므로 PF를 줄이는 정책과 동시에 시장성 조달의 급냉을 막는 유동성 장치, 그리고 정보 공개의 표준을 같이 올려야 합니다. 독일 벤치마킹은 자본 버퍼와 감독 지표로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부동산 가격 조정이 길게 이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 지표를 전면에 둡니다. 독일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NPL 비율이 2024년 3분기 4.47%로 상승했다고 제시됩니다. 가격 조정의 깊이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독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24년에 5.4% 하락했고 2023년에는 10.2% 하락했다는 지표가 제시됩니다. 가격이 꺾일 때 감독은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자본 규제로 흡수력을 조정합니다. 독일식 벤치마킹의 포인트는 버퍼의 가감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 버퍼를 2%에서 1%로 낮춰 약 20억, 25억 유로의 자본을 풀어준 사례처럼 평시에 버퍼를 쌓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한국의 처방은 데이터 공개, 자동 감속, 외화 유동성 방화벽입니다. 첫째, PF 데이터는 업권별 평균이 아니라 위험 구간의 분포를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PF 대출 잔액 116.4조 원, 연체율 4.24% 같은 총량은 출발점일 뿐이고, PF 익스포저 177.9조 원과 유의 부실 우려 18.2조 원이 어떤 지역, 어떤 단계, 어떤 담보, 어떤 후순위에서 구성되는지까지 내려가야 실증이 됩니다. 둘째, 자동 감속 장치를 박아야 합니다. 토지담보 연체율 브릿지 비중, 미분양, 유예 부실 우려 비율,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롤오버율, 조달 스프레드가 임계치를 넘으면 PF 신규 취급과 후순위 비중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내겠다가 아니라 임계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줄어든다여야 시장이 믿습니다. 셋째, 외환 방화벽은 숫자로 점검하고 시장과 공유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 4,369억 달러, 대외 채무 7,311억 달러, 단기 외채 1,066억 달러 같은 방화벽 숫자를 PF 충격 시나리오에 연결해 어떤 충격에서 얼마나 소모되는지까지 계산해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은행별 위험도 평가는 실명 서열이 아니라 공통지표 비교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부동산 민감 여신 비중, PF 연계, 익스포저 자기자본, NPL 비율, 커버리지, 조달 구조, 지역 분산도를 동일한 정의로 공시하게 만들면 시장이 먼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감독도 더 빨라집니다. PF 부실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외환위기를 막는 훈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PF를 부동산 뉴스로만 보지 말고 원화 신용이 외화 신뢰로 번역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숫자를 다시 세우면 방화벽은 강화되고 숫자를 흐리면 불안은 환율로 나타납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깨우쳐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